엄마, 고깃집에서 본 반지가 엄마 거랑 똑같아요. 한우 집의 저녁 공기는 불판 위에서 치솟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 손으로 물컵 트레이를 안정적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테이블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매달렸지만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3번 테이블 차돌 추가요. 주방에서 뭉툭한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지은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문지를 접어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눈썹 사이를 한번 쓸어내린 뒤 VIP룸 유리 너머로 스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검은 슈트 차림의 노년 남성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가락에 반지를 엄지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죠. 지은은 무심코 VIP룸 문을 미세하게 열고 물병과 잔을 정갈하게 세팅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불빛의 반사가 번쩍 스치며 반지의 얇은 라인과 세 줄 음각이 정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가끔 꺼내 닦던 낡은 벨벳 상자 안반지의 무늬와 똑같았기 때문이죠. 물 가득 채워드릴게요. 지은이 잔을 들어 올리며 낮게 말하자 남자는 잠깐 시선을 올려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억양은 조용했고 오래 눌러둔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는 시계를 힐끗 보고 회장님, 곧 다음 일정 있으십니다라고 낮게 속삭였고 회장은 대꾸 없이 반지를 한 번 더 뒤집어 끼웠습니다. 지은은 잔을 채우며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스스로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떨림을 감추려 곁들임 나왔어요. 상추는 오늘 새로 들어왔어요 라고 말끝을 차분히 눌렀죠.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고 비서는 감사 인사를 형식적으로 건넸습니다. 신선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짧은 말 사이로 지은의 시선은 자꾸만 반지로 돌아왔습니다. 세 줄 음각 사이에 아주 얇게 새겨진 알파벳 이니셜이 보였는데 빛의 각도에 따라 사라졌다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풍경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낡은 전세방, 장롱 깊숙이 숨겨진 벨벳 상자, 그리고 엄마가 상자를 닦으며 이건 소중한 약속이었어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녀는 그 기억을 털어내듯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괜찮으세요? 비서가 짤막하게 묻자 지은은 미소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젖 뒤쪽이 마르게 타들어가는 감각이 남아 있었죠.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불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판이 갈빗살에서 투명한 기름이 가장자리를 타고 번졌고 환풍구가 울컥거리며 숨을 쉬듯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은 불세기를 이칸 낮추고 팬의 기울기를 아주 살짝 조절했습니다. 손버릇처럼 정확한 각도였고 기름이 홈을 타고 정리되자 고기의 표면이 고르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금장, 참기름장 더 드릴게요. 지은이 조용히 말하며 앞접시 가장자리를 정렬하자 회장은 그제야 식사에 손을 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그 미세한 제스처 속에 습관과 절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끄고 말없이 수저를 정렬했죠. 지은은 뒷걸음으로 룸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반지를 힐끗 보았습니다. 빛이 스칠 때마다 얇은 이니셜이 M과 J 사이 어딘가를 맴도는 것처럼 보였죠.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팔뚝 안쪽을 한번 톡톡 두드려 긴장을 풀었습니다. 3번 차돌, 5번 특양 완료요. 그녀가 짧게 외치자
주방 쪽에서 나간다 하는 응답이 쾅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홀로 돌아온 지은은 주문 내역을 확인하며 평소처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뇌리에서는 VIP룸의 반지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단순한 유행품이라면 모양이 비슷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얇고 까다로운 세 줄 음각과 사라졌다 나타나는 이니셜까지 같을 확률은 지독히 낮았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점장의 손놀림을 힐끗 보다가 수분이 맺힌 물컵 표면에 자신의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번진 피곤과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에 닿은 사람의 표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은아, 6번 테이블 회전 빨라. 접시 정리 부탁해. 점장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네, 지금 가요. 지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등으로 미세한 땀을 닦은 뒤 다시 평소의 속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VIP룸 안에서는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접었습니다. 시간이지. 그는 낮고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일어나 문 쪽으로 한 발 물러나며 결제와 차량 대기를 동시에 지시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반지를 엄지로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 동작은 오래된 문고리를 확인하듯 습관적이면서도 묘하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리자 지은이 정면에서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스치고 아주 짧은 정적이 공기처럼 쌓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매뉴얼 그대로였지만 호흡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반지가 복도 조명 아래에서 한 번 번쩍 빛났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달아오른 불판의 잔열과 미처 치우지 못한 소금 결정 몇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빈 잔을 한 대 모으며 조용히 룸 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닦는 동안 그녀는 반사적으로 장롱한 벨벳 상자와 그 안의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반지의 무늬가 오늘 본 것과 겹쳐질 때 그녀의 등허리 아래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종료를 알리는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고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대로 모였습니다. 지은은 루틴대로 마감을 준비하며 오늘의 우연이 내일의 사건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예감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밤 공기가 유리벽을 타고 스며드는 듯 회장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고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서 오래된 앨범과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고 그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 여자의 미소는 햇빛을 받은 듯 투명했죠. 미정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라기보다 숨이었고 오랜 시간 눌러둔 마음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반지가 사진 가장자리에 닿으며 딱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니셜을 빛에 비춰보며 음각을 따라 엄지로 문질렀고 그 선이 오늘 저녁 소고기집에서 본 반지의 선과 정확히 포개지는 감각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인터폰 불빛이 들어오더니 박비서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귀가 보고만 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만난 알바생 있죠? 이름이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은이요. 비서가 즉각 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않은 채 말끝을 눌렀습니다. 그 아이 학교와 주소, 보호자, 보호자의 직업까지 확인해요. 공식 라인 타지 말고요. 박 비서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소리 내지 말아요. 조용히 신속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응답 뒤 인터폰은 다시 고요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비처럼 흘러내렸고 그 불빛 사이로 오래전 풍경이 겹쳤습니다. 비오는 대학가, 골목 끝 다방 앞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20살들, 그리고 종이봉투 안에 조심스레 담아 건넸던 쌍반지 상자. 잘 맞네요라며 웃던 목소리가 귓바퀴 안쪽을 톡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손가락 마디를 한번 꺾고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속 설계 초안, 이사회 일정, 신사업 브리핑이 얇은 종이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모든 활자가 물속에서 일렁이는 것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꺼풀은 무거워졌고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규칙적이던 심장이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댄 뒤 어둠 속에서 반지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짧게 두드려지고 박 비서가 입실 허가를 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바로 확인 가능한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서는 태블릿을 켜서 최소한의 밝기로 정보를 띄웠습니다. 성함은 김지은, 22세, 대경영학과, 저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보호자는 모친 한미정, 직업은 간호사로 확인됐어요. 강 회장은 한미정이라는 글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명이인 가능성 배제하려고 추가 크로스 체크 중입니다. 주소지 인근 병원 근무 기록이 있고요. 강 회장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확인해요. 출생신고 날짜와 병원, 당시 주소 변동 내역까지요. 비서는 답했습니다. 새벽 전에는 1차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내지 말고 직접 가져와요. 파일은 남기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 회장은 손바닥을 펼쳐 반지를 올려놓고 천천히 각도를 바꿨습니다. 이니셜의 미세한 홈 사이로 조명 한 줄기가 스며들며 금속 표면에 아주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증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혼인무효 확인 합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자필 서명 옆에 찍힌 도장이 10수년 전에 자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왼손 검지로 문서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기억은 단정했지만 판단은 흐릿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명분과 가문을 골라 쥐었고 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이 정적일 수도 있겠다고 그는 늦게야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 진동이 잦아들고 벽식의 초침이 방안을 얇게 긁어내렸습니다. 강 회장은 상체를 숙여 사진과 반지를 같은 선상에 눕혔습니다. 미정의 미소는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미소 사이에 기척 없는 세월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늦었네요. 그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대답할 사람이 없었고 대신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다시 걸쳤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죠. 결정은 짧았고 어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발끝에서 시작된 의지는 단단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휴대폰을 들어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일정 비워요. 밤은 깊어졌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걸음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발걸음마다 과거의 장면이 올라왔다 내려갔고 그 장면마다 손가락의 반지가 묵직하게 기억을 당겼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고요가 더 날카로워졌고 그는 엔진을 걸기 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 씨, 미안합니다. 그 말은 차창 안에 고여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그는 기어를 넣고 서서히 출차했습니다.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마음속에서도 아주 가느다란 길 하나가 시야에 생겼습니다. 내일의 방문이 우연을 사실로 바꿀지 혹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한 번 더 만지고 차를 밤의 강줄기 속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로 졸음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쥔 봉투를 무심히 만지작거리며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루 종일 고기 연기에 그을린 듯 창백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스탠드 불빛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 들리는 라디오의 낮은 음악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왔니?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조금 피곤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목시계를 벗어 탁자에 내려놓더니 먼저 씻고 와요. 밥 식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늘 같았지만 오늘따라 그 안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씻고 나온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장롱 위 늘 닫혀있던 나무 상자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깜빡 잊고 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벨벳 천에 쌓인 작은 반지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곁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얹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레 반지함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벨벳의 감촉은 세월의 흔적처럼 거칠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금속이 미세하게 마찰되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얇지만 정교한 세 줄 음각, 그리고 옅은 각도에서만 보이는 알파벳 M과 J. 지은은 숨을 삼키며 반지를 손끝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소고기집에서 본 반지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빛, 남자의 눈빛, 그리고 그 반지가 만들어낸 묘한 긴장감까지. 지은은 반지를 다시 벨벳 위에 내려놓으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반지의 안쪽에는 거의 지워지다시피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M my forever. 글씨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문틈 너머로 묻자 어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된 거야. 건드리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빠르고 낮았습니다. 지은은 반지를 내려놓으며 엄마 이거 어디서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덮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추억이야. 오래된 이야기니까 묻지 마요. 짧은 말 속에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회한이 섞여 있었고 오래 감춰둔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억눌리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억눌린 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잡고 무심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회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현우 회장.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이름. 지은은 그 명함을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연락처가 또렷이 적혀 있었지만 전화번호 아래 적힌 회사 로고보다 더 신경 쓰인 건 이름의 글씨체였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서체 속 어딘가 자신이 본 반지의 각인 글씨와 비슷한 곡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얇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반지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To am my forever. 그 짧은 문장이 귀 안쪽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눈빛,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방에서는 스탠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틈 아래로 흘러나온 불빛이 복도를 따라 퍼졌고 그 끝에서 지은은 조용히 뒤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리요. 그러나 아직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은 닫혔지만 진실은 이미 열린 채로 조용히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부터 사무실에 나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 사이로 뿌연 안개가 흘러들고 유리창에 묻은 습기가 얇게 번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느껴질 때마다 전날 밤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탁상 시계를 한번 바라보고 곧장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박 비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박 비서는 이미 준비된 듯 서류 뭉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김지은 씨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요. 박 비서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조용히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22세, 대학교 경영학과, 아르바이트는 한우 직영점, 가족은 모친 한미정, 부재한 부친 기록, 주소는 구도심동. 회장은 서류에서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익숙했고 한동안 입술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언제부터 그 식당에서 일했죠? 올해 5월부터입니다. 박 비서가 대답하자 회장은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수십 년 묻어둔 기억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아봐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출생신고, 병원, 보호자 서류, 변동 주소, 가능하다면 혈액형까지.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이에요. 오늘 안 해요. 비서의 눈가에 약간의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비공식으로 진행해야 하니 시간이 조금 알아요. 외부엔 한마디도 흘리지 말아요. 회장은 단호히 잘랐습니다. 박 비서가 퇴실하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조용히 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래전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30년 전 봄비가 내리던 캠퍼스 골목이었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우산을 들고 서 있던 한 여인, 그리고 비를 맞으며 쌍반지를
건네던 자신의 젊은 얼굴. 평생 간직할게요라는 그때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탁상 위에 내려놓고 허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자료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박 비서가 들어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주소, 보호자 정보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출생병원 산부인과 출생일자 2003년 7월 18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그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의 미정이 자신의 곁을 떠난 해였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짧게 물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네, 회장님. 서류상 모친의 서명도 일치합니다. 비서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장은 손등으로 이마를 쓸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아이가 단어가 입에서 완성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회장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반지를 잠시 응시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직접 확인하죠.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비서는 놀란 듯 눈을 들었지만 곧 침묵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다 비우세요. 식당 위치 그대로요.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음성에는 묘한 떨림과 함께 오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아무런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햇살이 스치고 도심의 풍경이 유리 너머로 흐려졌습니다. 신호등이 붉게 변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단단한 눈빛 사이로 낯설 만큼 젊은 표정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지은아, 그가 낮게 이름을 부르자 차안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고기집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한동안 주차장에 머물렀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고 손가락 끝에서 다시 반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운명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그 자리로 자신을 데려왔다는 것을요. 그는 차문을 열고 천천히 식당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릴 때마다 30년 묵은 이름이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그리고 지은. 저녁의 식당은 평일답게 한산했지만 회장은 홀 한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고 가장 안쪽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낮게 깔리고 불판 위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반지의 금속 감촉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마치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업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오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회장을 보는 순간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고기가 좋았어요. 단조로운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공손히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위로 드릴까요?
어제와 같은 걸로 해요. 다만 천천히 구워주세요.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손목을 접는 각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지은은 불판을 준비하며 문득 회장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오랜 시간 그리워한 듯한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가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와봤어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그의 앞에 상추와 소스를 놓으며 무심히 손가락의 반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젯밤 떠올렸던 그 벨벳 상자와 편지의 글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반지 오래되신 거죠? 회장은 손가락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오래됐어요. 한때는 나보다 젊었죠.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미묘한 입꼬리의 움직임까지 모두 미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몇 마디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연결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잃어버린 세월의 조각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얽힌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미세한 땀을 닦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물컵을 건넸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마친 후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할 때 연락해요. 지은은 당황한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왜요? 그냥 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인상이 좋네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머뭇거리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의 이름과 직함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강현우 회장. 어젯밤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할게요. 회장은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그가 문을 나서며 짧게 인사하자 지은은 뒤따라 나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그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 순간 조명의 각도에 따라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의 눈에 그 빛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문을 닫기 전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회장은 주차장 쪽으로 걸으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미정의 딸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빛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된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닮았네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속에 어떤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오래 묻어둔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반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의 이니셜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해 새겨진 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M과 J. 그리고 이제 그 알파벳 사이에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다음 날 병원 복도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며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낯선 공간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죠. 간호사복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얀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세월이 그 얼굴을 지나갔지만 미정임을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숨을 잠시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 씨. 아주 낮게 부른 이름이 공기 중에서 진동처럼 번졌습니다. 미정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얼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던 사람. 회장님, 왜 여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다가와 복도 끝에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그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레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의 금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고 미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반지 아직 가지고 있나요? 회장은 손바닥 위에 반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대신 작은 한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이 제 딸이에요.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단어 하나가 현실이 되자 그의 손에서 반지가 미끄러져 탁자 위에 부딪혔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난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냥 떠났어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 한마디에 오랜 시간 묻어둔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겁니까?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딸로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중년의 남자는 단단했던 어깨를 조금 숙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성공과 권력을 쌓으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했지만 정작 자신의 피부치를 놓친 사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그의 앞에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은이는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잘 자랐어요. 상처받을 일 없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장은 손수건을 받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를 상처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죠. 절대로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가에서 또 한 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한 번쯤은 만나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하지 말아요. 지은이는 준비가 안 됐어요. 회장은 미정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상담실 문이 열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은 채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두었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늦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를 볼 겁니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조용히. 그는 마지막으로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회장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생기를 머금은 빛이 스쳐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는 그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이제 남은 삶으로 조금이라도 메우겠다는 다짐이 눈빛 속에 자리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지은에게 연락을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은 전화 한 통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날 저녁 그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저물고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흘렀다. 지은은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다가왔다. 회장님, 무슨 일로? 그녀의 말끝이 떨어지기도 전에 회장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익숙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 반지, 내가 전에 봤다고 했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반지랑 똑같아요.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반지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 반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은의 눈이 커졌다. 회장은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가락에는 지금과 같은 반지가 있었다.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내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내 아버지입니다. 공기마저 멈춘 듯 시간이 고여 있었다. 지은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농담이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미정 씨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게 너였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울림이 있었다. 지은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흩어지며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보여주지 않던 과거의 공백, 설명되지 않던 슬픔들, 그리고 어젯밤 상자 속 반지.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신 이유는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왜 항상 그 반지를 닦으면서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그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지은은 그 부름에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가에 젖은 빛이 맺혀 있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한참 늦었지만 그래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바람이 불어왔고 벤치 위에 놓인 나뭇잎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지만 잡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기다릴게요. 너와 미정 씨가 편해질 때까지. 지은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어둠이 내리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서로 닿았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의 그림자가 다시 한 선으로 맞닿은 순간이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 속에 새겨진 M과 J,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연결해야 할 세 번째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지은.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걸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이 흔들렸고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위로 드러났다. 며칠이 지나고 맑은 햇살이 호수 위에 반사되며 은빛 파문을 그렸다. 회장은 자신의 별장 정원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초겨울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표정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정원 입구 쪽에서 지은과 어머니 미정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미정은 아직 어색한 표정이었고 지은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회장은 두 사람을 향해 걸어나가며 미소를 지었다. 왔군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정원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말보다 바람이 먼저 대화를 대신했다. 지은은 손끝으로 찻잔을 돌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가 내가 제일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있을 때면 늘 생각이 많아졌죠. 미정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권위 대신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술을 적셨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네요.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죠?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도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 좋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와 후회의 길이가 함께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지은아. 그 부름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지은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으셨잖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잃은 게 전부는 아니죠.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미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은아,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엄마한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정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알았으니 됐지. 미안했어. 다 말하지 못해서. 지은은 눈을 깜빡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손목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시간이 참 좋네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꽉 차요. 미정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 모두 조금 쉬어가도 되겠죠.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잔잔한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떨어지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벨벳 상자였다. 엄마, 이거 그녀는 반지를 꺼내어 회장 앞에 놓았다. 이제는 함께 보관해요. 회장은 반지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고마워요. 이제 이 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네요.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셋의 이야기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누었다. 햇살이 정원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호수 위에는 금빛 물결이 일었다.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지은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혹시 또 소고기집 아니죠? 회장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엔 바다장어예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정원 너머로 퍼졌다. 그날 오후 햇살은 조금 기울었지만 공기는 한결 따뜻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으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잃었던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온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호숫가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그 말에 지은과 미정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서로 다른 삶이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종달새가 울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서로의 발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 위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